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기출문제 풀이 심화편입니다. 일제강점기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네 번째 주제, 1930년대에서 40년대의 일제 통치가 어땠는지 문제 12문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밑줄근 시기에 시행된 일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이 자료는 중일전쟁 이후에 일제가 침략전쟁을 확대했던 시기에 만든 황국신민체조 실시 요령입니다. 일제는 이 체조를 보급하기 위해 황국신민체조의 날을 정하고 전국 곳곳에서 강습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중일전쟁, 1937년에 중일전쟁이 있고 나서 일본은 전쟁에 거의 몰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37년에 중일전쟁이 있고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이 터지면서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인적 자원 같은 거 막 뽑아가는 그런 식으로 통치 방식이 좀 바뀌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요 시기라고 하면은 전쟁의 광풍이 몰아쳤던 그 시기입니다. 민족 말살 정책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라는 거를 없애고 일본의 그 천황의 식민이라는 이걸 통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게 하고 기꺼이 전쟁에 나가게 하는 그런 걸 하게 하는 시기였습니다. 자, 민족 말살 정치 시기에 통치 시기에 있었던 일제 정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회사령을 제정하였다. 무슨 령 나오는 거 맨 처음에 일제강점기 딱 되고 나서 독립을 생각도 못하게 다 눌러버려야지 라고 했었던 시기가 있었죠. 이거 처음에 나왔던 무단 통치 시기예요. 아니죠. 미스야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거 1925년이잖아요.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 이 막기 위해서 그 만주 지역에 활동했었던 중국의 군벌들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 독립운동가들 잡으면 넘겨라 이렇게 했었던 건데 이거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에 이 만주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시기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는 거 문화통치 시기죠. 20년대니까. 우리가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나서 일본이 이 우리의 교육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흡수해서 친일파로 키워내거나 아니면 감시하는 용도로 경성제국대학교를 세우게 되죠. 토지조사 사업 실시하는 거는 무단통치. 맨 처음에 일제강점기 되자마자 바로 이것부터 합니다. 5번 볼게요. 조선 사상범 예방구급령. 이름이 되게 긴데 조선의 사상범이라고 하는 대단히 모호한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예방구급령이 뭐냐면 아직 뭘 하지 않았어요. 아직 뭘 하지 않았는데 뭐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일제의 기준에 뭔가 있으면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사람을 데려다가 가두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전시 체제 하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5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5번. 자, 2번 보겠습니다. 빈출 마크 붙어 있네요. 자, 밑줄은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문학으로 만나는 한국사. 이제 곧 창씨개명이 문제가 아닌 날이 닥칠 겁니다. 창씨개명, 이름 바꾸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나오는 거 보니까 왜 건현 7월에 국가총동원법도 나오네요. 국가총동원법이라고 하면서 징용령이 안 떨어졌습니까? 조선, 대만, 사할린, 남양 군도에까지 그 징용령이 시행되고 있는 판에 징병령인들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원병 제도는 장차 징병 문제를 결정하려는 시험으로 해보는 것이라고 하더구만요. 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이 나오는데 혼불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역사 소설이 있어요. 최명희 작가가 쓴 건데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죠. 우리의 1930년대, 40년대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한 역사 소설입니다. 이게 엄청 유명해서 혼불 마을이라는 것도 이 관광지로 형성이 되어 있을 정도예요. 요거 나중에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해설을 읽어보니까 이 작품에는 일제가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고 노동력 수탈을 위해 국민징용령을 시행했었던 이 시기 우리 민족의 삶이 잘 표현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1930년대에서 40년대로 넘어가면서 일제가 전쟁을 위해서 준비를 했었던 전시동원 체제 그리고 민족 말살 통치했었던 그 시기입니다. 요거 옳은 거 골라볼게요. 조선 태형령이 공포가 됐던 거는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죠. 헌병 경찰 제도 똑같아요. 같은 시기고요.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는 거는 문화통치 1920년대, 조선 농민총동맹이 조직되는 거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입니다. 황국신민서사 암송이 강요되었죠. 완전 일본인으로 거듭나라라고 하면서 창시도 시키고 황국신민서사 암송도 시키고 완전히 우리의 민족성을 제거하려는 작업을 합니다. 5번이 답이겠죠. 5번.
3번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번. 자, 밑줄군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박물관 사이버 전시실인데요. 쌀을 공추라는 선전 포스터래요. 이 포스터는 일제가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국을 상대로 한 전쟁을 벌였던 시기에 만들어졌다. 태평양 전쟁 치르고 있는 시점인가 봐요. 전쟁에 필요한 쌀을 강제로 공수하기 위한 홍보용으로 제작되었다. 자, 요 시기, 전쟁을 했었던 1940년대 요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메가타의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이 실시되었다. 이거 1905년도의 일이죠. 1905년. 만주 군벌과 일제 사이에 미스야 협정이 체결되었다. 1925년입니다. 이거 문화통치 시기. 여자 정신 근로령으로 한국인 여성이 강제로 동원되었다. 여자들도 끌고 가게 되죠. 3번입니다. 3번이 답이고요. 지주 문제철의 횡포에 맞서서 암태도 소작쟁이가 전개되었다. 소작쟁이, 이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원산 총파업, 이거는 이 문화통치 시기 20년대에 일어나는 거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 무슨 령, 초반에 아무것도 못하게 했었죠. 무단통치 시기에 1910년대입니다. 정답 3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4번 볼게요. 빈출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밑줄군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곳 사할린에 있는 탄광으로 강제 동원되기 전에 고향 생활 중 기억나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때는 중일전쟁이 시작된 뒤여서 1937년이네요. 황국 신민 서사를 외우지 못하면 기차표를 사기도 어렵던 시기였어요. 요 시기래요. 기차표를 사려고 하면 일본 사람들이 이 조선인을 대상으로 황국 신민 서사를 외워보라고 시켰죠. 이 전쟁이 일어나고부터는 완전히 일본의 식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요 시기에 있었던 걸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원산 총파업이 발생하는 거 1929년입니다. 문화통치 시기예요. 미스야 협정이 체결되는 거 1925년이었죠. 이것도 문화통치 시기. 조선 형평사가 결성되었다. 형평운동도 1920년대입니다. 진주에서 있었죠.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되었다. 그쵸? 이게 민족 말살 통치하고 전시 동원 체제에 일어나는 거죠. 임시 토지조사국이 설립이 돼서 토지조사 사업을 하는 거는 무단통치 시기였던 1910년대죠. 해당 사항 없고요. 4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4번. 자, 5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밑줄군 기억이 실시된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사진이 한 장 있어요. 엄청나게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조선 사람인 것 같아요. 남태평양 밀리 환초로 끌려갔던 한국인 노동자들의 사진이 처음 공개되었다. 이들은 일제의 징용령 이후에 강제로 끌려가 가혹한 처우에 반란을 일으켰으나 일본군에게 130명이 학살당하고 68명만 살아남았다. 미군에게 구조된 사진 속의 생존자들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마른 모습이다. 정말 일제강점기 때 잘못한 일이 굉장히 많지만 정말 양파처럼 까도 계속 나오죠. 이런 것들의 자료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강제로 징용을 하기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부족하고 물자도 부족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거 다 우리한테서 충당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를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소모품으로 생각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사실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일본군의 보복으로 간도참변이 발생하는 거, 이거 만주에서 있었던 우리 독립운동의 일환이었죠. 이거 1920년에 있었던 간도참변입니다.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이후에 보복성으로 간도참변이 일어났었죠. 시기가 맞지 않네요. 요 시기 아니죠. 일제가 중국 군벌과 미스야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거 두 개는 같은 시기입니다. 이거 1925년이고요. 이것도 문화통치 시기니까 해당 사항 없고, 농촌을 계몽하기 위한 분화로드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건 1930년대입니다. 1930년대 전쟁 시작되기 전이에요. 한국 독립군이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는 거 아직 일본이 본격적으로 어딘가에 전쟁에 뛰어들기 전이에요. 이거 1933년이고요. 이 징용령 바로 이전의 일이고 중일전쟁 발발 전이기 때문에 이 해당 사항 없고요. 일제가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하였다. 창씨개명 강요하죠. 그래야 민족성 말살하고 완전히 일본의 병사로 쓸 수 있으니까. 자, 5번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5번에 5번이고요. 6번 볼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선 민사령 중 개정의 건,
조선인 호주는 본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새로 시를 정하고 성을 정하고 이거를 신고를 해라. 자, 일제는 조선 민사령을 개정해서 일본식 시명을 사용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창씨개명이라고 들어보셨죠? 1940년대에 진행됐었던 완전한 민족성을 말살하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마음껏 동원해 가기 위해서 했었던 것 중에 하나죠. 여기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거. 통감부를 설치하는 거 적절하지 않죠. 총독부 이전에 있었던 거니까 시기가 하나도 안 맞아요. 조선 태형령 실시하는 거 무단통치 시기입니다. 요 시기보다 한참 앞에 있죠. 헌병경찰제 똑같아요. 무단통치. 여자 정신근로령을 공포하였습니다. 여자들도 끌고 가서 업무에 동원을 하거나 위안부로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을 하죠. 4번이 정답이고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건 일제강점기가 되기 이전에 미리 그 경제적인 침투를 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기가 하나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밑줄군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료가 하나 나와 있고요. 이 자료는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에 일제의 전시 동원 체제가 강화된 시기래요. 태평양 전쟁이 발발되고 난 1940년대의 모습입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 임땡땡이 이웃 주민과의 잡담에서 자식이 징용되거나 근로보국대에 가지 않도록 취직시킨다 등의 발언을 해서 민심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자식을 이 전쟁터에 보내고 싶지 않으니까 취직을 어떻게든 시키려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을 자꾸 데리고 가서 군대 보내고 했으니까. 전시 동원 체제에 굉장한 피해를 당하고 있었죠. 자, 요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거 찾아볼게요.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학생. 국가보안법이 나오는 거는 대한민국 만들어지고 나서예요. 1948년 12월에 제정이 되어서 계속 존속은 됐었죠. 그래서 우리도 이 민주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이 보안법을 없애라는 이 민주주의 운동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요 시기가 아니죠. 몸빼 착용을 권장하는 애국반의 반장. 지금도 이 단어 쓰잖아요. 우리 왜 몸빼 바지라 그러죠? 아줌마 바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안 돼요, 원래는. 생활하기에 편하게 왜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입는 고무줄 바지 있죠? 그게 원래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이렇게 노동에 동원하려고 했었던 노동바지로 착용했던 게 원래 몸빼예요. 일본식 발음이죠. 근데 이제 일하기 편하게 입었던 고무줄 바지를 몸빼바지라고 하는데 이 일제의 잔재인 단어가 그대로 남아서 지금도 우리가 몸빼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는 한데 쓰지 않는 게 좋겠죠? 몸빼 착용이 나온다면 이때 노동에 동원됐었던 이 전시체제 하에 우리나라 여성들의 모습을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요 가장 적절한 거 2번으로 볼 수 있겠는데 나머지 것들 볼게요. 경부선 철도 개통식을 구경하는 청년. 이건 1905년입니다. 시기가 한 개도 안 맞죠? 형평사 창립대회 개최를 취재하는 기자. 형평운동은 1920년대 진주에서 있었던 운동입니다. 이거보다 20년 정도 앞선 시기에 벌어진 일이죠. 헌병 경찰에게 끌려가 태형을 당하는 농민. 조선 태형령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무단통치 시기니까 1910년대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8번 보겠습니다. 8번. 밑줄군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르는 거. 사진 속의 만삭의 임산부가 바로 저입니다. 일제는 중일전쟁 이후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시기에 많은 여성을 전쟁터로 끌고 가 일본군 위안부로 삼았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연합군에 의해 구출되었지만 그곳에서 죽임을 당한 여성도 참 많았지요. 이거 아직도 수요 집회하고 있죠. 일본 아직도 공식적으로 인정은 하고 있지 않고 이게 아마 우리와 일본의 사이가 완전히 풀어질 수는 없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성노예처럼 착취하는 그런 위안부의 문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본이 전쟁을 항상 벌였던 한창 전쟁에 몰입했었던 전시 동원 체제에 해당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옳은 거. 5번까지 지금 문제가 나와 있고요.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 경찰. 태형, 헌병. 이건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입니다. 아니죠? 원산 총파업에 동참하는 노동자. 1929년도의 일이었고 이 총파업이라던가 노동쟁의, 소작쟁의 이런 거, 농민운동, 노동운동 나오는 거 1920년대입니다. 문화통치 시기죠. 회사령을 공포하는 총독부의 관리.
무슨 영, 무슨 영, 무슨 영으로 우리 아무것도 못하게 옴짝달싹 못하게 했던 거 무단통치 시기죠. 신사참배에 강제 동원되는 학생. 신사참배 시키죠. 그래서 신사참배도 시키고 황국신민서사 암송도 시키고 무슨 이상한 체조도 시키고 나중에 창씨개명도 시키고 합니다. 요 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이네요. 4번. 암태도 소작징이 이거는 원산총파업이랑 같은 시대죠. 1920년대, 1923년에 있었던 이 농민 운동의 일종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4번. 자, 9번 볼까요? 9번. 밑줄군 시기에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부평 공원 내에 있는 이 동상은 일제의 무기 공장인 조병창 등의 강제 동원된 노동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중일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1937년 이후라는 거죠. 한창 전쟁에 몰입하고 있을 때예요. 침략전쟁을 확대했던 요 시기, 민족 말살 통치, 전시 동원 체제, 병참 기지화 정책 전부 해당되는 얘기예요. 한국인을 탄광이나 군수 공장 등으로 끌고 가 열악한 환경에서 혹사시켰습니다. 징용령을 내서 노동자로 막 착출을 해가죠. 자, 그러면 이 시기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치안유지법이 공포되는 거는 1920년대 일입니다. 1920년대 일. 이걸로 사회주의자들하고 독립운동가들 탄압 정말 많이 했죠. 토지조사령을 제정하는 거, 이 토지조사하는 거는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예요. 헌병경찰제도 마찬가지로 무단통치 시기고, 식량 배급 및 미국 공출제를 시행하죠. 모자라니까. 그거 우리한테서 충당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고요. 일단 4번으로 답은 찾을 수 있겠고,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4년으로 축소하는 거 맨 처음에 했던 겁니다.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정답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10번. 밑줄군 시기에 시행된 일제 정책으로 옳은 것은 나가사키 원폭 희생자 위령비 세워져 라고 기사가 나와 있고요. 제1본 대한민국 민단 주도로 나가사키에 위령비가 세워졌다. 국민징용령이 공포된 이후의 시기에, 그러니까 1939년대 이후니까 40년대까지 포함하겠죠. 노동자 등으로 끌려갔다가 원폭으로 희생된 한국인을 추모하는 이비의 건립은 강제 동원,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자, 요 시기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애국반을 조직을 해서 한국인의 생활을 통제하였다. 요게 맞거든요. 전시체제에 동원하려면 우리나라 내부의 반발도 줄여야 되고 감시도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애국반이라는 걸 조직해서 우리의 생활을 엄격하게 인권이란 거 하나도 없이 감시를 하고는 했는데 나머지 것들이 오답이면 조금 더 분명해지겠죠. 강압적인 통치를 목적으로 헌병경찰 제도를 실시하는 거 무단통치 시기죠. 1910년대. 사회주의자를 탄압하기 위한 치안유지법을 제정하는 거 1920년대고요.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 요거 무단통치 시기에 처음에 나오는 거고,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을 위한 명분으로 토지 조사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무단통치 시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찾을 수 있겠어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밑줄군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송탄유 자재 공출 명령서. 일제가 태평양 전쟁으로 물자 부족에 시달리던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송탄유와 목탄의 할당량 공출을 명령한 문서. 공출은 이거 내라 하고 이만큼 걷어가는 거죠. 태평양 전쟁이면 1941년 이후에 한창 이제 일제가 패망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물자며 인력이며 다 부족할 때죠. 우리나라에서 별거 다 가져갈 때인데 송탄유를 공출한 게 뭐냐면 정말 이것까지 가져갈 정도로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소나무가 많죠. 소나무가 많아서 그 기름을 얻기 위해서 소나무 가지를 태워가지고 그거에서 기름을 착유하는, 거기서 기름을 얻어내는 건데 진짜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기기에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은 아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 가져갈 정도로 상당한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전시 동원 체제죠. 1940년대 이후에. 자,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국민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 볼 수 있겠죠. 황국신민학교의 약자잖아요. 완전한 민족 말살 통치를 하면서 이 단어로 쓰기 시작을 했죠. 이건 볼 수 있네요. 이건 볼 수 있는 모습. 징병제를 찬양하는 친일파. 징병제 실시하죠. 이것도 볼 수 있어요. 국민징용령에 의해 끌려가는 청년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었겠죠. 노동하는 사람들.
황국 신민서사를 암송하는 어린이, 또 이 국민학교랑 마찬가지의 목적으로 요구를 했을 겁니다. 요거 다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조선 태형령을 관보에 게재하는 총독부 관리는 지금은 볼 수 없죠. 이거 1910년대에 무단 통치 시기에 했던 거니까 안 어울리는 거는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12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해서 형에 처해진 자가 집행을 종료하여 석방되는 경우에 석방 후에 다시 동법의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현저한 때에는, 그 우려가 많을 때에는 재판소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본인을 예방구금에 붙인다는 취지를 명할 수 있다. 되게 이상한 말이 나와요. 예방구금.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에 의하여 보호관찰에 붙여져 있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하여도 감시를 해도 얘가 또 똑같은 죄를 범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재범의 우려가 현저하게 있을 때 요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일본이 이 법령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선 사상범 예방구금령이라는 게 있어요.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예방구금령은 뭐냐면 조선인 중에 사상범이 있어요. 일본이 생각할 때 독립운동을 했건 뭐 어쨌건. 근데 이 사람이 한번 이런 걸로 잡혀 들어왔어요. 그래서 석방이 됐어. 그래서 보호관찰을 하고 있는데 아직 아무런 무슨 죄를 저지른 건 없지만 쟤는 분명히 또 이런 걸 할 거야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죄를 짓기 전에 미리 가두어 둘 수 있는 대단히 이상한 법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제정됐었던 시기인데 이런 거를 할 때에는 우리 국민을 강력하게 탄압하고 아주 숨도 못 쉬게 하면서 일본이 모든 에너지를 전쟁에 다 쏟아부을 때입니다. 우리의 민족성을 다 철저하게 누르면서요. 이거는 전시동원체제, 민족말살정치 시기,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요게 제정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신간회가 창립되는 거 1920년대죠. 1927년이니까 요 전시체제하고 맞지가 않네요. 훨씬 이전이네요. 아니고요. 조선어학계 사건으로 최현배, 이극로 등이 투옥되었다. 일단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라던가 일본의 전시체제의 총동원을 방해하는, 그리고 독립투쟁을 통해서 일본의 어떤 전쟁활동을 방해하는 걸 최대한 누르려고 하는 이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요때 요런 것도 지정을 하고요. 요런 걸 지정하고 독립운동 활동 같은 거 할 것 같은 단체 자체를 그냥 아예 그냥 와해시키려는 시도가 많이 일어나게 돼요. 이번이 그런 건데 조선어학회가 뭐냐면 이 조선어학회를 독립운동 단체로 규정을 해서 투옥이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국어학자들이. 요거 1942년입니다. 이거는 요 시기에 이거 법령이 발표되고 나서 볼 수 있는 것이기는 해요. 나머지 거 좀 추가로 보겠습니다. 순종의 인산이를 기회로 삼아 60만세운동이 일어나는 거 1920년대죠. 1926년이네요. 아니고 사회주의 세력의 활동 방향을 밝힌 정의회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것도 1920년대네요. 윤봉길이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져서 일제 요인을 살상하였다. 이거 1930년대 초반이니까 요 전시체제하고 시기가 맞지 않아요? 중일전쟁 발발 이전이니까. 지금 이거는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제정된 법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시기는 1942년에 있었던 조선어학회 사건밖에 없네요. 그래서 2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우 복잡한 단체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데 시기별로 일제의 통치 방식을 구별할 수 있냐가 지금 초점이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별 문제를 모아서 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30년대, 40년대 문제만 모여서 나오지는 않죠. 다 섞어서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아서 푸는 것보다 조금 더 헷갈리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선지가 나오면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거를 옆에다가 하나씩 써가면서 소거를 해가면서 찾아주시면 그래도 좀 덜 헷갈리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2번까지 풀고 이제 문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